대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곳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의 유물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대전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전시립박물관 류용환 관장을 만나 2019년을 맞이하는 박물관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해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가 기해년 돼지해라고 합니다.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마침 대전 시민 모두 다 돼지 꿈꾸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이곳에 개관한 지 5년 정도가 됐잖아요. 네.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 대전시의 박물관은 1991년 12월에 한밭도서관의 향토사료관 개관을 시작으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난 2007년도에 노은동의 선사박물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 이 자리에 대전시립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이제 체제가 잡힌 본격적인 대전의 시립박물관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의 박물관들이 운영 중이잖아요. 네. 그 박물관들의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지금 3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본관인 시립박물관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역사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노은동에 있는 선사박물관은 말 그대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인 백제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있는 근현대사 전시관은 대전의 근현대사를 보여드리는 그러한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담장 없는 박물관을 모토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대전시립박물관. 지난해에는 유례 없이 5번의 특별전을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대전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류용환 관장님. 그에게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 특별전 개최의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물관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네.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곳에 소장된 유물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대략 한 3만 5천여 점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는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물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 8건의 보물이 있는데 우리 박물관에만 4건의 보물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지역의 역사인물인 동춘당 송중길 선생, 그리고 청송 성수침이라는 아주 그 명필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글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목은 이색 선생, 그리고 이시방 선생 두 분의 영정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 박물관에서 모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탁한 유물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 분께서 800여 점을 기탁을 하셔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저희 박물관 그 소장품의 한 99%가 기증 기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즉 그 시민들이 저희 박물관을 믿고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내놓으신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지난해 그 개원예술대에 계신 창녕성시 성기환 교수가 기탁하신 한 800여 점의 유품이 있습니다. 그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유품인데 그 가운데 그 청송 성수침 선생의 글씨,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물관에 이미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보다 더 우수한 작품이 저희 박물관에 기탁이 됐어요. 또 성수치 선생의 아들로서 문묘, 즉 그 향교에 배양돼 있는 우계 성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씨도 함께 이렇게 기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탁된 유물도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유물들을 잘 보존해온 후손들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기증 기탁하시면서 남긴 말씀 중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성기환 교수가 그분 아버님이 또 성창경 교수라고 굉장히 그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유언을 하셨대요.
그 집안에 대대로 이 물려내려온 유물은 우리 집안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나라 즉 결의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유지를 실현을 해서 저희 박물관에 기탁을 했던 것이죠. 또한 특별전도 많이 열린다고 들었어요. 네. 그간 어떤 특별전들이 있었는지. 저희 박물관에서 해마다 서너 차례 그 특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물관의 그 시그니처 전시인 한국의 명가라고 있습니다. 그 전시 네 번째인 그 파팽륜 시전을 했고요.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인 그 김효사와의 주역인 충암 김정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1519년 김효사와 충암 김정과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특별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현대사 전시관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1950년 한국전쟁 그해의 여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진전도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사박물관에서는 그 신석기 유물이 나온 제주 고산리 유물을 전시한 고산리 유적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전 중에 기억에 남는 전시는 어떤 게 있으세요? 예, 좀 특이한 전시가 되겠는데요. 지난 2005년하고 2011년도에 우리 대전에서 400~500년 전에 미이라가 나왔었는데요. 그 미이라가 나오면서 함께 그 옷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출토복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출토복식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여산송시전이었고 그때 이제 제목이 옷섭 사이로 보이는 조선, 그리고 두 번째 전시가 안정란 씨 출토복식이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그 흥미를 많이 끌었었는데 그 출토된 유물 가운데 한글 편지가 있었어요. 그 한글 편지는 남편이 그 자기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였었는데 일종의 러브레터 성격도 갖는 편지로 지금까지도 그 부부인할 때 그 편지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 중에 한국의 명가전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한국의 명가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각 성씨를 자세히 그 들여다보는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 해 광산김 씨를 했고, 이듬해 안동권 씨를 했고, 세 번째 은진송 씨 했고, 현재 지금 파팽륜 씨 전이 아직 그 전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창녕선 씨 전을 열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별전들을 자주 기획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박물관은 이제 상설 전시라고 해서 가보시면 늘상 전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물관을 다시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박물관으로 하려면은 이러한 기획전, 특별전이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전 한번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는 1년에 한 4~5차례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6건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특별전을 통해서 상설 전시에서 못 다룬 전시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킬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주제로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여러 시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역사인물 시리즈전을 개최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전시인가요? 저희 박물관 그 소장품이 기증기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문중이나 개인이 이제 기탁을 했기 때문에 역사와 또는 인물과 관련된 유물이 많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지지난해에는 사육신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박팽년 선생이 사실 그 대전 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탄생하신 600주년을 기념해서 박팽년전을 저희가 개최했고, 그리고 지난해에서 현재 지금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충암 김정 선생도 김효사화 하면은 조광조가 대표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광조 버금 아니면은 그 이상 가는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충암 김정 선생이었는데 이분이 조광조에 가려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어요. 역시 이분 그 대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마침 또 김효사화가 일어난 지 올해가 딱 그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충암 김정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인물 시리즈전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전이 역사가 없는 도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막상 저희 박물관에 와 보시면은
대전의 역사가 그렇게 그냥 만만히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까지 다양한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의 영남유화 그리고 이 기호 지역의 그 기호유화 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호유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대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 지역의 역사 그리고 그 시대에 다양한 그 역사 인물들의 활동을 보고 대전 지역에 대한 어떠한 그 자긍심도 느끼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전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박물관이 이제 특별전이 여러 가지가 열리고 있다고 했는데 다달이 저희가 이달의 문화제라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기해년 그 황금돼지의 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작은 이달의 문화제 1월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도슨트 정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립박물관은 사전 신청이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초상화는 조선시대의 파평윤씨 인물 가운데 아주 유명한 윤증, 명제 윤증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는 정조 때의 유명한 어진화사였던 이명기라는 어진화사가 직접 그리신 그림입니다. 특히 이 초상화는 보시는 것처럼 실물 그대로 마치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그렇게 그린 그림인데 전신화사, 실질 정신이 그대로 살아나고 수염 한 터럭이라도 실물과 같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정교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공연과 체험, 교육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시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선물하는 대전시립박물관. 시민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대전시립박물관이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박물관 하면은 보통 그 전시 공간이다 해서 전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박물관은 복합문화 공간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공연, 음악회 같은 그러한 공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가 주 보통 한 10여 회 상시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박물관은 언제 오든지 새롭게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문화교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박물관은 그 학교 이외의 또 다른 그 교육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또 지역에 대한 역사를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라고 하고 있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이 리틀 뮤지엄이라고 해서 박물관인으로서를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그러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 다양한 역사 찾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공연 프로그램인데요. 대전음악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전음악제는 클래식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가 그 5회째가 됩니다. 지난해 말 전부 208회에 그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은 클래식 하면 상당히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네. 클래식의 일상화 또는 그 대중화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회로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대전에 있는 음악인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요, 문화유적 답사연구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물관 성격에 맞춘 그런 반이 되겠는데 매주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그 대전 지역의 역사 문화를 토론하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매월 직접 현지로 나가서 답사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공연 문화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전 음악제와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도안지구락에서 신도시거든요. 현재까지는 그 문화시설이 저희 박물관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러한 공연을 보려면은 좀 먼 곳까지 가야 되고, 또 클래식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아이들 출입 제한이 되고. 그런데 저희 박물관은 문턱 없는 그 남녀노소 누구나 저희 박물관 공연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특이하게 생각할 겁니다. 유모차가 돌아요. 예, 그리고 할아버지 손잡고 3대가 함께 이렇게 돌아와서 감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한켠에 마련된 공간. 마치 과거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와, 이것을 보니까 다른 전시관들과 다르게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60년대, 70년대 그 거리 모습을 좀 연출을 했는데, 이곳이 그 도안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저희 박물관도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대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인데, 대전 그 중앙로에 있어서 한 60년대, 70년대 그때 모습을 일부 연출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시 전경을 현재 지금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조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미니어처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쯤일까?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한 대전시 조감. 더욱 발전된 대전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관장님은 언제부터 대전시립박물관과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예, 저는 1986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졸업 직후 바로 그 온양에 있는 온양민속박물관을 시작으로 해서 33년째인데 온양민속박물관에서 근무하다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다가 1992년도에 대전시에서 처음 학예연구직이라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그러한 공무원을 시험을 본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를 해서 92년도부터 대전시와 인연을 맺고 현재 이렇게 시립박물관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면서 굉장히 보람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예, 대전시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근무를 했는데요. 그 대전 최초의 그 청자가마터인 구안동 상감청자가마터를 발견을 했다든지, 정생동 백자가마터, 이러한 그 가마터들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문화재 지정을 했고, 기타 이제 그 무형문화재가 대전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그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근무했던 박물관 경험을 살려서 대전의 그 무형문화재 태반을 발굴을 해서 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박물관에 몸을 담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학창 시절부터 역사 유물에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예, 제 고향은 그 충남 논산입니다. 네. 그 가운데 연무라는 곳인데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후백제 왕인 견원 왕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관촉사도 옆에 떨어져 있고, 가까운 곳에 또 공주와 부여가 있고, 그래서 비교적 쉽게 그 문화유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과거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했었을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면서 자라났어요. 네. 그러한 탓인지 이제 대학도 그 사학과 역사 전공으로서 이제 택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이제 꿈을 가졌는데, 나름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 비판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졌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해서 학창 시절에는 또 학생운동안이라고 또 많이 현실 정치에도 네. 또 관심을 가졌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관장님은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역사 공부는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할까요? 우리가 그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즉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좀 더 깊게 이해했으면 하고요.
특히나 역사 공부할 때 교과서로만 배우지 말고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유적 현장을 찾아서 공부한다면은 좀 더 이해가 깊고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꼭 열어보고 싶은 전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저희가 박물관에서 강좌를 많이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해 신과 함께라는 강좌가 가장 인기를 끌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 박물관에서 다양한 종교에서 다뤄지는 내세관이라든지 또는 생사관 이러한 것을 주제로 해서 비교해서 하는 그러한 전시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유산을 정말 더욱더 잘 지키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요, 비록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결의에게 영구적으로 남겨줘야 될 민족의 자산이기 때문에 후손에게서 자연을 빌려왔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문화재들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많은 계획 가지고 계실 텐데 2019년에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9년이 현직에서 공무원 생활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고요. 또한 대전시에 이제 이 박물관이 단단한 안정된 자리로 자리 잡는데 조그만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2019년에 더욱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대전시립박물관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대전에 와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이 저를 믿고 저희 대전시립박물관을 믿고 소중한 문화재들을 기증이나 기탁을 해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한 분들한테 특히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가져서 애양심도 함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유물들에 담긴 이야기들로 대전시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대전시립박물관. 대전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대전시립박물관을 2019년에도 응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함께 공감해보는 이슈앤피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